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의 관리부실로 시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폭동이 일어났을 때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총결산 표창 대회를 열고 명언을 남겨 무리를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전염병 발생은 갈수록 심각해져 4월 10일 중국 21개 성 구시에서 27,509명이 추가돼 68만 명 가까이 의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상하이가 월등히 많으며 현재 상하이의 누적 감염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하이의 여러 지역은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해 민중들의 항의를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곧 굶어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상하이 숭장 지우팅징 캉틴 단지에서는 지난 8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민중은 캉틴 단지 물자 내놔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네 봉쇄선을 뚫고 슈퍼마켓을 약탈했습니다. 군경들이 뒤따라 달려와 총격을 가하며 진압했습니다. 이날 시진핑의 발언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간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표창대회에서 중국의 방역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를 통과했다며 무명의 외국 선수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대응에도 금메달이 있다면 중국은 한계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중국이 7년간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당의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 시종 변함없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한다면 어떤 고난에 직면한다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트위터에는 2,500만 상하이인이 봉쇄된 시점에 방역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한다는 네티즌의 비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동안 멈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야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감염 0, 중증 0, 사망 0이다. 방역 금메달을 북한의 김가 3대에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진핑의 이 말은 사람이 얼마만큼 대담해지면 수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중공 멸망의 총주역으로서 가속 페달을 용접해 속도를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망상이다며 상하이에서 여전히 제로 정책을 의심하는 분들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상하이 사람들은 최악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하오핑 정치평론가는 상하이 사태 이후 시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 중공이 자칭하는 금메달 전염병 예방 통제 모델은 사실 생명과 인성을 무시한 제로 방역을 반복하는 것이다며 우한, 디안,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중공은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중공 스스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상하이에서 탄생했고 붕괴도 상하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오핑은 상하이의 봉쇄는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상하이 시민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된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나오려 하고 경찰에게 자신을 붙잡아가 감옥에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짧은 영상에는 카일루촌 한 남자 주민은 쫑위엔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뛰쳐나간다면 잡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뜻은 계속 굶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장 밥을 먹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동묘지에 몰래 가 묘지 앞에 재물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니 체면 차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몰래 나가 나무를 캐 흙이를 채우는 일도 있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티즌 싱샤크는 부유한 상하이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데 배불리 먹으려고 이웃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음식과 교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몇십 건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하오핑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매를 건드리는 것은 중공의 전통적인 특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농지개혁, 대기근, 문화대혁명 시기에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산으로 시골로 갔다가 도시로 돌아오기 위해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자행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가 전염병에 봉쇄되자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30년 만에 유럽과 미국의 300년을 따라잡았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기적은 불과 2주 만에 전국 최고 부자 국제도시 상하이를 기아의 대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큰 굶주림은 당할 사람이 없음을 체험한 상하이 시민은 깨어났습니다. 망카도우도우라는 네티즌은 그때 우한에 전염병이 돌 때 나는 팡팡의 일기를 욕했다. 지금 나는 상하이에서 사과한다. 내가 너무 젊어서 개관리들의 조작을 간파할 수 없었다는 보기 드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상하이는 국제 대도시여서 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이미 국제적 보편적 가치와 대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의식 면에서 상하이 사람들은 우한이나 시안보다 더 깨어있어 중공의 폭정에 저항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 라이둔 소구와 바우리 소구의 주민위원회는 대중에게 정부에 감사합니다라는 붉은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했고, 불만이 심한 업주들은 그 시간에 맞춰 XXX라고 외쳤습니다. 한 영상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동네 아저씨가 마스크를 내리고 상하이의 극단적인 방역을 욕하며 주민위원회를 욕하자 주민들은 110에 전화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아저씨는 두려움 없이 공산당 파도라고 소리쳤지만 주민위원회 위원들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푸트구의 한 남성이 동네를 오가며 전화를 걸고 고함을 지르며 정부를 향해 욕하는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상하이시 정부가 인간인가? 국민들이 반항할 정도로 핍박했다고 정부를 꾸짖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위원회는 최근 시 당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의 발상지지만 지금은 상하이가 가장 긴박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중공에 참가한 당원 중 평화롭게 사망한 당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올라온 중공 상무위원회 위원들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공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오핑은 상하이에서 시작된 중공 깡패당이 상하이에서 붕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